안녕하십니까. 이재호TV 와이런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망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망치는 그 뒷배는 국회입니다. 물론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에 듣도 보도 못한 법에도 없는 4+1이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한 겁니다. 원래 국회는 원내교섭단체가 되어야 의사결정의 논의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1의 4라고 하는 것은 바른미래당, 저희당, 평화당, 여기다가 대한신당 이런 거잖아요. 어느 하나도 바른미래당도 지금 변혁인가 해가고 떨어져 나가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원내교섭단체가 될까 말까 합니다. 거기다 저희당, 평화당, 대한신당 다 10석 미만입니다. 10석이 넘어도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20석에는 태부족입니다. 그런데 막중한 국가예산, 500조가 넘는 국가예산을 의결하는데 원내교섭단체로서 국회법이 보장한 그런 의안을 심의할 교섭단체가 아닌데 그냥 민주당의 둘러리 정당이죠. 위성정당으로 봐야죠. 민주당의 그러니까 범여권 정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아류라고 봐야죠.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목소리를 높이지만은 자기네들이 먹을 것, 이해관계에서는 아주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제가 국회 예산심의를 예산 통과를 20번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무지막지하게 통과시키는 거는 제1야당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단독 통과한 여당과 그에 동조하는 준여당들만 공격할 게 아니고 한국당도 문제입니다. 이 예당 심의를 제대로 못하고 국민들에게 이 정부 예산이 어떤 부분이 너무 과다 책정되었고 어떤 부분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이고 이런 걸 국민들에게 다 까발켜 줘야죠. 예산 투쟁을 제대로 해야죠. 예산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회 로비에서 농성하면 뭐합니까? 이미 예산은 통과됐는데. 그리고 그 날치기 통과한 예산주에도 한국당의 당직자들, 예결위원장이다, 예결위 간사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예산을 엄청 많이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다 자기 지역구 예산에 걸려 있으니까 통과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런 것 아닙니까? 통과되면 자기네들 지역구에 생색내는 거고 통과 안 되면 여당이 어거지해서 통과 안 됐다 그럴 거고 이런 정신 갖고 야당을 하니까 저런 여당이 민주당이 야당을 얕잡아보고 멋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국회가 지금 나라를 망칩니다.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지도가 거의 저 무지막지한 민주당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점점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간신히 30%대 유지하다가 이제 20%대까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 투쟁 제대로 해야죠. 자기네들 이속 챙기기 바쁜데 예산 투쟁은 겉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앞에 로비에서 농성하는 것도 자기네들은 반대했는데 여당이 날치기 했다고 하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물론 잘못이야 민주당에 있죠. 그리고 자기네들 먹을 거 챙기기 위해서 그 민주당의 날치기에 협조한 군소정당들, 군소정당들은 자기네들과 먹을 거 챙기기에 바쁘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국가와 국민이 없고 자기 지역구 그리고 자기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 거, 표 얻는 거 이것만 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무려 42조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요 512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3년간 매년 111조씩 증가한 겁니다. 예산이. 우리나라 국민들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가
40%가 넘었습니다. 위험합니다. 3년간 국가 채무가 매년 30조씩 늘었는데 내년부터는 매년 80조에서 100조가 더 늡니다. 그래갖고 2028년도까지 가면 국가 빚이 1,500조가 늘어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번 통과된 예산주에 하나만 지적해보면 뭐 많습니다. 지적할 게. 제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년에 5.18 40주년입니다. 5.18 40주년 예산은 31억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또 6.25 70주년이잖아요. 2020년이니까. 6.25 70주년 예산은 20억을 삭감했습니다.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정부 수립되고 나서 2년 만에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6.25 전쟁을 물론 연합군들의 지원으로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났는데 그 6.25 전쟁 이후에 근 70여 년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정도로 나라가 커졌잖아요. 아직도 6.25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 사회 구석구석에 6.25의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그 6.25 상흔을 치유하고 정말로 통일 한국을 건설하려면 그 6.25 70주년 예산을 20억이나 깎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 가운데도 보십시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의 주성용 부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 저희 당의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에는 정동영, 조배숙, 황주홍, 호남정당이죠. 대한신당이라 하는데 유성엽, 박지원, 여기도 호남정당입니다. 호남에는 예산이 1조 이상이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당에는 김재원, 이종배. 김재원은 예결위원장이고 이종배는 예결위 간사죠. 그러니까 전 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다 자기네들이 이 속은 다 챙긴 겁니다. 그러고 저렇게 투쟁한다 그러고 싸우고 하는 걸 국민들이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기 지역구에 예산 챙겨가는 거 그거 욕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정도껏 하고 정상적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예산이 통과될 때가 말이죠. 이렇게 한국당이 예산 통과를 반대해서 결국은 민주당이 자기네를 친여정당 데리고 날치기 통과를 해버린 이 예산 파국, 예산농단이죠. 예산농단. 예산농단도 국정농단이 하나입니다. 이 농단 와중에 각 당의 당직자들은 자기 지역군 다 떠챙겼지 않습니까? 다 풀어서 다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망치지만은 국회가 나라 망치는데 한 몫을 더 합니다. 지금 나라 형편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지금 중소기업은 외국인 일자리도 못 채운다는 것 아닙니까? 수출, 투자, 소비 어느 것 하나 이 정부 3년 들어서 늘어난 게 있습니까? 다 역대 최악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마저 정부를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네들 이속 챙겨서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해가는데 국회의원 한들 뭐 하겠습니까? 나라를 망치는 거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 20대 국회 정말로 역사적으로 준엄하게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국회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총선에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저는 교대를 해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가 하나가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국회는 지금 지력이 다해서 객토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 이대로 안 됩니다. 정당 이대로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